좋아요, 구독. 이번 시간은 글로벌 금융 핵심 이슈를 알아보는 배종찬의 통통 경제 시간입니다. 배종찬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통통경제 배종찬입니다. 네, 통통경제 배종찬 소장님. 예. 오늘은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 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 완화 과정이 좀 시작되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연준이 베이비 스텝을 결정을 했어요. 네. 다만 또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 예. 유럽과 영국 역시 좀 기준금리 모두 0.5%포인트 인상을 결정을 했고 최근에 또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좀 올렸는데 예. 이 기조에서 좀 주목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은 에너지 관련해서 조금 안정화돼가는 것이고 여전히 유럽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 유럽이라고 봐야 되니까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더 기민하게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빅 스텝 정도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도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이런 부분들을 통통하게 경제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결국에는 지난해는 통화란 말이에요.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큰 그림 속에서 지난해는 미국 연준의 눈치 코치를 봐야 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럼 올해는 그렇거냐?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리오퍼닝으로 회복을 하고 있고 유럽도 마냥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더 확대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러시아도 힘이 붙입니다.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렇다면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난해에 비하면 경기 회복 모드로 간다. 그 이야기는 일단 물가도 좀 잡힌다는 이야기가 될 거예요. 물가 인상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대응을 했다. 우리 시간을 통해서 11월 달에는 우리가 주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미국 연준이 더 주목하고 신뢰하는 지표는 개인 소비 지출이에요. PCE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우리가 좀 상황이 달라졌다. 개인 소비 지출이 상승률이 둔화됐다. 2.9에서 그리고 이제 미국의 GDP 상승률도 조금 더 올라갔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 더 많은 지표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금리 인상을 좀 완화할 정도가 됐고 그래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표정도 조금 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관찰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블러드 연준 위원이나 다른 지방의 연준의 총재들의 표정도 그렇고 우리가 이런 게 일종의 관찰법이에요. 어브저베이션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파악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제 또 하나는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조금 올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물가에 대한 대응만큼은 효과적으로 또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 점도 이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동안에는 지난해까지는 우리가 계속 터널 안에 있었다면 이제는 터널의 마지막 구간 정도 들어가면 터널 바깥에 빛이 보이잖아요. 좀 밝아지잖아요. 바로 그런 국면에 있다. 이렇게 물론 뭐 완전히 이제 넉넉고 안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각국의 금리도 조금씩 조정이 돼가고 있다. 우리 하는 총재도 이창용 총재도 지금 어떻게든 뭐 조금 올려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올린다면은 뭐 베이비 스텝 정도겠죠. 그래서 조금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좀 좁혀는 지금 이제 1.25% 정도의 차이가 있다면 이런 정도의 금리가 상당히 위기 국면이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것은 조금씩 이제 안정돼 가고 있다. 금리도 급속도로 인상하던 것을 연이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던 것을 이제는 자이언트 그인에서 베이비가 됐다. 그 이야기를 완화됐다는 걸 우리가 용어상으로 체감하게 되잖아요. 뭐 자이언트 베이비 모르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금리 인상도 이제는 조정돼가는 국면에 있다. 다만 이제 우린 최근에 난방비 같은 게 있었잖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제가 잠시 있다가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 통통 경제는 그래 뭐 이런 환경의 변화 우리 알고 있어.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지금 미국과 우리의 금리 차가 기준금리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나요? 아니죠. 사실상 한 달 만에 거의 지난해 빠져나갔던 것을 6조 원 정도를 다 회복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 이제 조금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 여러분들 기대감이 반영될 때 미국의 투자자들이 여윳돈을 미국 정시뿐만 아니라 이제 신흥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직 우린 신흥국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이 매수세가 어디를 갔냐? 제가 항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외국인 투자자의 뒤꿈치를 바라보되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좀 근본 있는 주식 이런 표현을 쓰면 제가 여러분들이 중소 종목 중에 이렇게 왜 그래? 그거 좀 자꾸 구분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우리가 변화 국면에는 사실 좀 안정감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덩치가 큰 그러니까 대기업 쪽에 지금 주로 이제 외국인들의 투자도 꽂혀 있다. 주로 이제 뭐 제가 종목을 떠나서요. 그릇만 놓고 보면 삼성 아니면 SK 아니면 LG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 이건 뻔히 아는 이야기야. 근데 새롭게 외국인들이 살짝 이제 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는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그룹사들이 주로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그걸 봐야죠. 어디냐면 롯데나 또 효성이나 네. 또는 한화, 그죠? 중동 호르무즈의 기적에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이죠.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포스코홀딩스도 그렇고 이런 데 기업들을 좀 이런 기사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 통통경제의 중요한 건 경제는 뭐냐? 왜 경제학자들은 주식 투자를 잘 못할까요? 왜? 네. 일이 일어나고 나면 그제서야 이제 파악을 하고 분석을 해. 대응이 안 돼. 근데 우리 통경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래? 6개월 뒤에는 어떻게 될까? 1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쫓아가되 뻔히 알고 있는 삼성, SK, LG가 아니라 현대가 아니라 롯데, 하나, 효성, 이런 여러분들을 좀 보시는 그런 시각을 넓혀볼 필요가 있겠죠. 네, 최근 각국의 금리 인상에 관련해서 기조에서 좀 주목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미국은 베이비 스텝, 유럽은 좀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금리 인상은 했지만 물가에 대한 안정감은 더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금리 인상 기조도 좀 완화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한국 기준금리와의 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앞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창용 한은총재 조금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추가 금리 인상을 하면 또 국내 경제에 타격을 입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들이 이창용 하는 총재의 입을 잘 보실 필요가 있지만 또 한 사람 이름이 비슷한 사람이 누구 입을 봐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창용도 챙겨야 되지만 이창양도 챙겨야 돼요. 이창양이 누굽니까? 산업통상자원부 산통자 장관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이창양 장관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건 지금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입니다. 그러면 이창용 아닙니다. 이창양 장관이 어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지금 최근에 이창양 장관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지원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 정부는 이제 이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네. 그 이야기는 올해가 우리 경제 성장률이 지금 IMF에서도 오히려 2.0에서 1.7%로 오히려 다른 국가는 살짝 올렸어요. 근데 우리는 또 내려갔어. 이런 것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산업이 경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상당히 정책적으로 지원이 될 거다. 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신규 투자의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일봉, 월봉 다 봅니다. 1년 추세선도 보고 다 봅니다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큰 그림 속에 통통하게 물이 올라와 있는 팁이 뭐냐. 네. 이걸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결국 우리가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들의 투자가 빠져나간다, 안 빠져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금리가 이제 안정돼 가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뭡니까? 환율이 안정돼 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우리가 계속 올라가는 거 고유가, 그다음에 고물가, 고환율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빠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테고 지금 그래도 조금은 좁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정시에는 어느 정도 이 우리가 앞으로 인상하게 될 것이 이제 베이비 스텝일 가능성이 높은데 0.25겠죠 BP인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은 선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 선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죠. 어느 정도 작년에 계속 안 좋다 그랬잖아요. 기준금리 가지고 우리가 호들갑을 떨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래도 금리가 살짝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금리가 올라가는 거 가지고 득보는 종목 섹터가 어디입니까? 금융이죠. 그렇군요. 정권도 이제 조금 살아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은행주가 계속 좋다고 이야기했는데 약간 은행주가 보험 같은 느낌, 마치 13월에 월급 같은 느낌 이게 그대로 묻어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보험도 나쁠까? 아니죠. 왜냐하면 요즘에 자동차 관련해서도 우리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함블리. 저러면 안 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차량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전에 대해서 이 보상에 대해서 그럼 보험주도 나쁘지 않아.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보험이 될 수 있다. 뭐 그렇군요. 2년, 3년까지는 못 보더라도 한 1년까지는 괜찮겠는데 1년간 그러면서 괜찮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볼 때 지금 우리 외국인 매수 종목 탑 10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입니다. 12시 반부터 오후 1시 반까지 네. 네,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와 함께하는 네. 유튜브 방송 우리 서울경제입니다. 뭐 다른데 우리 뭐 유튜브 없죠. 서울경제 TV 유튜브 경제사부도 많이 좀 봐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에요. 네. 우리 뭐 같은 방송이니까 또 소개를 해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홍보해야죠. 네. 그렇죠. 많이들 또 궁금해하시고 뭐 연락 주시는데 그래서 10개 기업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신한지주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외국인들이 봐도 아니 금융주 괜찮네. 은행주, 신한 같은 경우에 자사주 소각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주가 가치는 올라가잖아요. 네. 주주 가치 한원에 대해서 굉장히 신한은행이 우리는 좀 삐그덕거렸잖아요. 우리 금융은 알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한은 계속해서 순탄한 걸 유지해갔다. 이걸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수출주. 네. 이제는 우리가 환율이 안정된다 그러면 네. 달러를 가지고서 또 들어올 수 있는 지금 뭐 무역 적자가 나는 상태니까 주로 네. 에너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수출주, 수출 주력주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도 한은의 금리 인상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이 금리 차가 좀 커진다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요. 금융과 은행 또 보험 관련주들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귀추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월의 증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네. 합니다. 이제 2월 초인데 2월 증시는 좀 어떤 향방을 보여주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풀린다. 좀 이제 봄날이 오는 것에 대한 좀 훈풍에 대한 여러분들 대비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꽉 막혀 있었던 게 뭐예요? 앞서 우리 코너에서도 전문가 분석이 있었지만 IT 기술주 상당히 어두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는 단기 반등도 단기 반등이지만 이제는 조금씩 국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우리가 기술 IT주 그러면은 계속해서 실적주로 주로 이제 평가가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추세적으로 점점 사업 구성의 포트폴리오도 내부에서 전환되고 있어요. 우리 네.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다들 그렇잖아요. 또 특히 이제 이게 메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지금 2021년 딜로이트 분석입니다. 네.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 규모가 174조 원인데 2025년 어떻게 됩니까? 427조 원이에요. 막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이 이제는 조금씩 훈풍이 불어오는 다 이제 금리도 좀 완화되고 조정되고 환율도 조정되고 전쟁에 대한 우려도 조금씩 잦아들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각각의 온도 차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지금 구글은 사실 썩 안 좋아서 네. 지금 또 대량 해고 보도가 됐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유튜브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왜? 구글이 지금 대량 해고를 하잖아요. 그렇네요. 여러분 잘 보셔야 시장이. 됩니다. 네. 이제는 왜냐하면 굉장히 고용 구조가 나빠지는 국가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인구는 또 우리나라만 줄어들지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이나 이런 데 인구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국가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또 경제 활동을 위해서 유튜브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N이 많아지면 그 수익은 개인 수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유튜브로부터 어떤 개인 사업자들의 소득이 줄어들 수 이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 게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뭐 아까 코너를 통해서 뭐 넷마블, 위메이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호르무즈의 기업 우리 시간을 통해서 방산 또 우주항공, 항공우주 또 원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 게임도 중동으로 가야 돼요. 왜? 카타르나 지금 중동에서 우리 게임과 관련된 1인당 이용 시간과 이 지출 규모가 가장 크다. 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게임에 이런 것도 메타가 다 반영되는 거죠. 우리가 VR, 가상현실과 버추얼 리얼리티와 이게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중동하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 뭐 위맥스 상장 폐지는 이미 반영이 된 거고 네. 위메이드나 우리가 네오위즈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는 뭐
가상화폐 블록체인으로 플레이 투 earn 돈을 번단 말이에요. 네. 이전에는 플레이 투 뭡니까? win 이겨야 되는 게임인데 저도 돼 돈만 벌면 돼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중동으로 가 있는 왜 중동은 규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호르무즈의 기적에 게임도 탑재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이제 4분기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금리 조정 국면에서 대기업 외국인들의 발 뒤꿈치를 여러분들이 쫓아가면서 그 대기업인데 네. 기존의 대기업이 아니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기업군 말씀드렸잖아요. 왜 롯데케미칼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솔루션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왜 현대로템과 또 효성 홀딩스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좀 보셔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우리가 2월 달에는 미기 중리다. 무슨 말이에요? 미국은 좀 기술주를 보실 필요가 있다. AI나 그다음에 반도체 쪽을 보신다 그러면 비메모를 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는 너무 뻔한 이야기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중국을 보실 때는 중국이 결국 이제 봉쇄를 다시 봉쇄 쪽으로 가기는 어렵다. 네. 그 이야기는 지금 중국의 정치와도 깊은 관계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시진핑 주석에 대한 반발 여론 이걸 어느 정도는 중국도 언론 통제가 되지만 막대한 돈을 써서 중국도 언론에 대한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걸 뭐 무작정 마냥 영원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리오프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이 화장품이다. 또는 그다음에 이 면세점이다. 저가 항공이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 호텔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받으실 분인데 저는 특히 이제 화장품 쪽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중국이 이제는 우리 화장품 많이 안 사는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근데 유럽 시장이 뚫리고 있어요. 유럽이 뚫려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이 그동안엔 한국 화장품 그러면은 주로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소비처가. 근데 이제는 유럽으로 확대되고 있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맞아요. 이제 마기꾼도 이제는 안 먹혀. 그러면 네. 더 화장을 해야 되는 또 날씨가 좋아지고 여름으로 갈수록 화장품 쪽에 더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